NA 대학 시절 루시 몽고메리 빨강머리 앤 필의 편지 필리포로부터 편지가 왔다. 8월 20일 프로스펙트 고제서 끝에 이자가 붙는 사랑하는 N에게 내게 편지 쓰는 동안만은 눈꺼풀을 열어놓고 있어야겠어. 올 여름 내게 소식 전하지 못한 일 미안해. 편지를 주고받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소식을 주지 않았단다. 답장 써야 할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러므로 크게 분발하여 곡괭이로 밭을 갈아야만 하겠어. 비유를 여러 가지로 뒤섞어 미안해. 나는 굉장히 졸려. 어젯밤 친척인 에밀리와 함께 이웃을 방문했었어. 우리 말고도 몇 사람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거나 가엾게도 그들에 대해 그 집 부인과 딸 셋이 마구 헛디뎠지. 에밀리와 나도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런 꼴을 당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집에 돌아오니 릴리 부인이 지금 말한 그 집에 고용되어 있는 소년이 성홍열에 걸려 누워있다고 가르쳐 주더구나. 릴리 부인은 반드시 그런 유쾌한 말을 하지. 나는 성홍열이 두려워 견딜 수 없게 되고 말았어. 그것을 생각하면 침대에 들어도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깐 잠들었는가 하면 무서운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다가 세세 잠을 깨어보니 높은 열이 나고 목구멍이 아프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 틀림없이 성홍열에 걸린 것을 알고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에밀리의 의료 독본을 찾아다가 증세를 읽어보았지. 그런데 앤, 나에게 그 증상이 모조리 나타나고 있었어. 그래서 침대로 돌아와 더없이 나쁘다는 것을 안 이상 그날 밤은 강아지처럼 푹 잠들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보니 완전히 나았으므로 성홍열일리 없잖겠니? 성홍열에 걸린 거라면 이토록 빠르게 진행될 리 없어. 낮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밤중인 새벽 3시에는 도저히 이론을 세워 사물을 생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니? 프로스펙트 고지에서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겠지. 언제나 여름 한 달을 나는 바닷가에서 지내기 좋아하여 아버지가 프로스펙트 고지에 있는 아버지의 유촌 동생인 에밀리의 고급 하숙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도록 하라고 해서 2주일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왔어.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마크 밀러 아저씨가 그 낡아빠진 마차와 아저씨의 이른바 호기로운 말로 나를 여기서부터 태워다 주었어. 아저씨는 참으로 인상 좋은 노인이야. 내게 핑크빛 바카 드롭스를 한 움큼 주었지. 바카 드롭스라면 언제나 뭔가 신성한 것처럼 여겨지곤 해. 어린 시절 고든 집안 쪽 할머니로부터 교회 안에서 받아먹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 언젠가 한번 바카 드롭스 냄새에 대해 이것이 신성한 냄새예요? 하고 물은 적이 있었지. 나는 마크 아저씨가 준
바카 드롭스는 먹을 기분이 들지 않았어. 아저씨는 주머니 속을 마구 뒤져 드롭스 알이 하나하나 떨어진 것을 집어내는 데다 그 속에서 녹슨 바늘이며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골라낸 다음 내게 주는 걸 뭐. 하지만 모처럼의 다정한 아저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적당한 때를 보아 조심스럽게 바카 드롭스를 길에 던져버렸지. 마지막 것이 없어졌을 때 마크 아저씨는 좀 비난하듯 말했어. 그 엿을 모조리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필아가씨. 배앓이를 일으킵니다. 에밀리네 집에는 하숙하는 사람이 나 말고 5밖에 없어. 노부인 넷, 젊은이 하나. 식탁에서 내 오른쪽 옆자리가 릴리 부인. 이 부인은 자기의 온갖 아픔과 고통과 병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어디가 나쁘다는 말을 꺼내면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 아, 그게 어떤 것인지 나는 지나치리만큼 잘 알아요. 그리고 끝없이 늘어놓는 말을 들어야만 하지. 조너스가 말했는데 언젠가 릴리 부인에게 들리는 곳에서 보행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어떤 것인지 지나치리만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대. 그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괴로워하다가 어느 뜨내기 의사 덕분에 나았다는 거야. 조너스가 누구냐고? 잠깐만 기다려, 앤샤리. 때와 장소를 얻으면 조너스의 일을 모조리 들려줄게.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노부인들과 함께 묶어서는 안 돼. 식탁 왼쪽 옆자리는 피니 부인이야. 언제나 비탄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단다.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며 소리내어 웃는 것은 물론 미소를 머금는 일조차도 정말 대먹지 않고 경박하게 이를 데 없다는 인상을 받지. 나에 대해 잼시이나 아주머니보다 더 나쁘게 여기고 있으며 잼시이나 아주머니는 그런 마음을 메우려고 열심히 귀여워해 주지만 이 부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아. 미스 머리어 그림스비는 내 건너편에 앉아 있어. 여기에 온 첫날 나는 머리어 그림스비에게 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예요 하고 말했지. 그러자 미스 머리어는 하하하 하고 웃더구나. 나는 역에서 오는 길이 아주 깨끗했어요 하고 말했지. 그러자 또 미스 머리어는 하하하 웃었어. 나는 아직 모기가 2~3마리 남아있는 것 같아요 했지. 미스 머리어는 또 하하하 웃었어. 나는 프로스펙트 고준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다워요 했지. 그러자 미스 머리어는 이번에도 하하하 웃었어. 나의 아버지는 목을 매달았고 어머니는 독약을 마셨으며 오빠는 형모소에 들어갔고 나는 폐병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미스 머리어는 하하하 웃을 거야. 웃지 않고는 못 배겨. 그렇게 태어났어. 하지만 비참하고 무시무시해. 4번째 노부인은 그랜트 부인이야. 이분은 다정한 노인이지. 하지만 누구의 일이든 칭찬만 함으로 이분의 이야기는 조금도 재미가 없어. 자, 이제 드디어 조너스야 앤. 여기 온 첫날 식탁에서 나와 마주보고 앉은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마치 내가 갓난아기였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도 되듯 내게 벙글벙글 웃어주는 걸 보았지. 마크 아저씨가 말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 사람이 조너스 블레이크라는 이름이며 세인트 컬럼버에서 온 신학생으로 여름 동안 프로스펙트 고제 교회를 맡았다는 것 등을 알고 있었어. 조너스는 참으로 못생긴 젊은이야. 정말이지 이토록 못생긴 젊은이는 이제까지 본 적도 없어. 터무니없이 다리가 길고 태가 느슨해진 듯한 커다란 몸집이지. 누르스름한 머리카락은 곱슬거리지 않고 눈은 녹색이며 입은 무척 크고 귀는 또 하지만 되도록 조너스의 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있단다. 목소리는 좋아. 눈을 감고 목소리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주 멋있어. 게다가 확실히 마음과 성격이 좋단다. 우리는 곧 사이가 좋아졌어.
물론 조너스는 레드몬드 졸업생이므로 그것이 우리를 사이좋게 만든 인연이 되어 주었지. 우리는 함께 낚시질하거나 보트를 젓거나 달밤에 모래 언덕을 산책하곤 한단다. 달빛을 보면 그리 못생기지 않았으며 멋진 사람이었어. 조너스로부터 멋이 뿜어나오고 있는 것 같았지. 노부인들은 그랜트 부부인 말고는 조너스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 웃거나 농담을 잘 하는 데다 분명히 노부인들보다도 경박한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어찌된 일인지 조너스에게는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도록 하고 싶지 않아. 앤 이상하지? 조너스라는 누런 머리카락에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인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일에 내가 어째서 마음 쓰는 것일까? 지난 일요일에 조너스는 마을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 물론 나도 갔었지. 하지만 조너스가 설교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 조너스가 목사라는 사실이 나로서는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농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조너스는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 되었을 무렵 나는 너무나도 자신이 작고 형편없이 느껴져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했지. 조너스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내 쪽을 보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할 만큼 경박스럽고 좁으며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조너스가 이상으로 여기는 부인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 그 사람은 당당하고 강하고 숭고했단다. 조너스는 참으로 진지하고 단정하며 성실했지. 목사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 인스피레이션이 번뜩이는 그 눈, 여느 날에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떨어지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저 지적인 이마를 가진 조너스를 어째서 못생겼다고 할까? 그 설교는 훌륭하고 듣고 있어도 좋을 정도였어. 나는 아주 비참한 기분에 잠겨 버렸지. 아, 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한 생각이 들었겠지 뭐니, 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너스는 내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싱긋 웃어 보였어. 하지만 싱긋 웃더라도 나는 이제 다시는 속지 않아. 나는 진정한 조너스를 보고 말았으니까. 조너스는 진짜 필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 진짜 필은 아직 아무도 너조차도 본 적이 없단다. 조너스라고 나는 말해버렸어. 블레이크 씨라고 부르는 것을 잊어버렸지. 굉장하지 않니?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은 듯한 때가 있잖아. 조너스, 당신은 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른 일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자 조너스는 진지한 목소리를 말했어. 그렇소, 맞지 않지요. 오랜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애써 보았었소.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이거야말로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을 생각하오. 조너스의 목소리는 낮고 경건했어. 나는 조너스라면 그 일을 할 것이며 훌륭하고 숭고하게 해 나가리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타고난 소질과 훈련으로 조너스의 일을 돕기에 알맞은 부인이야말로 행복하겠다고 여겼어. 그 부인은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불려가는 깃털 같은 존재는 아닐 거야. 언제나 어느 모자를 쓰면 좋을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이며 아마 모자는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목사란 결코 돈이 많지 않으며 하지만 모자가 하나밖에 없든 전혀 없든 걱정스럽지 않을 거야. 조너스가 있으니까. 엔샤리? 설마 내가 조너스 씨와 사랑에 빠졌다느니 하는 말을 하거나 넌지시 비추거나 생각하거나 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머리카락이 빳빳하고 가난하며 못생긴 조너스라는 신학생을 좋아할 수 있겠니? 마커 아저씨는 아니지만 그런 일은 있을 리 없고 있을 듯 싶지도 않아. 야, 잘자. 필로부터. 추신. 그런 일은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을까? 하여 나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단다. 나는 행복하고 비참하며 겁먹고 있어. 조너스가 나 같은 여자를 도저히 좋아하게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 내가 목사의 아내라 불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기니. 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